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대한민국의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게 됩니다. 유방 촬영을 해서 유방 촬영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의사를 찾고 유방암은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게 돼요. 유방 촬영은 무조건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유방 촬영상 이상소견이 건강검진에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되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에 이상이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혹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문의를 만나고 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검사가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에서 하얀 음영이 있어서 혹은 결절 음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초음파, 유방 초음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겠고, 초음파를 해서 악성 결절인지 양성 결절인지를 확률적으로 분석한 다음 2% 이상에서 10%, 10% 이상에서 50%, 50% 이상에서 90% 이상,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되는 확률에 따라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확률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권유하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추적 검사를 권유하기도 해요. 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유방 촬영 건강 검진을 했는데 석회가 보인대요 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고 그 석회 소견, 즉 엑스레이에서 하얀 점들이 보이는 것들을 옛날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증가되는 미세석회인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석회인지, 석회의 하얀색의 명암들이 지저분하게 꼬리를 이루고 모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부위를 조직검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그 병변이 초음파에서 보이는지 등등을 저 같은 전문의를 통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석회가 의심된다면 양성 석회는 추적하겠지만 악성 석회가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한다면 유방 촬영을 기본으로 해서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인다면 유방 초음파와 미세석회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유방 클리닉이나 유방 검진의 기본적인 검사일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세컨드 스텝에서는 조직 검사를 총으로 하는지 아니면 백큐을 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째서 바깥으로 꺼내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지, 바늘 끝으로만 세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서구, 미국에 비해서 의료비를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도 급여, 즉 의료보험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금액도 소액인데, 그 금액을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70% 아니면 95% 정도 중증 그리고 산정특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의료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아주 먼 얘기였던 초음파의 세계가 이제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초음파가 급여가 되고 보장성이 확대된 건 아니지만 복부 초음파가 급여가 되고, 이번에는 유방 초음파, 유방과 애과 양측 하는 것도 이제 급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덜해지겠죠. 급여가 되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건 환자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 산정특례로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한테는 급여를 해줬지만 유방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못 받았지만, 이번에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유방에 혹이 있어서 그 혹을 초음파로 진단해야 되는 사람, 암은 아니지만 갖고 살아도 되는 혹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섬유손종이라고 해도, 양성종양으로 생각이 된다고 해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질병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유방 초음파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1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고 가는 돈은 뭐 한 30% 정도?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급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방에 질환이 없는데 검사해보고 싶어서 한 사람,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서 증상은 없지만 유방 질환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몽우리가 만져져요. 어디가 아픈데 거기가 막 부은 것 같아요. 젖꼭지에서 피가 나와요. 유두분비물이 생겼어요.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증상 중에 한 가지들이 있다고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명확하게 유방의 질환을 의심해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급여가 실시될 수 있고, 진단된 질환에 대해서 경과관찰을 할 때도 1회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나쁘지 않은 게, 그 다음에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면 본인 부담금 한 80%로 반복적으로 뭐 3개월 지났는데 또 봐주세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급여 보장성 혜택은 충분히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대신 유방에 병이 없어서 손으로 만져지는 덩어리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오신 경우나, 친구가 유방암이라서 검사 좀 해보려고요 해서 오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 초음파 급여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 대상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초음파, 정밀 초음파. 일반 초음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유방암이 진단돼서 5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밀 초음파를 받으셔야 되고, 일반인, 즉 유방암 진단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유방암으로 5년이 지나서 산정 특례가 끝난 경우,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으로 유방 초음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밀 초음파는 급여긴 한데 암 환자에 한해서 유방암이 진단되고 5년 동안 산정 특례 기간을 가져요. 유방암 진단되고 5년 동안은 정밀 초음파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해야 될 건, 헷갈리실 거예요. 나는 왜 급여가 안 되고 쟤는 왜 급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이 사실 숫자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방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급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오신 경우, 뭐가 만져져요, 유두에서 피가 나와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여기가 아파요, 이거 가지고는 아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약간 객관화가 좀 안 되니까 힘드실 거고,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검진센터의 검사 결과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대요, 뭐 이러면 되겠죠. 단순히 저 치밀 유방인데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 가지고는 아마 급여가 되는 데는 약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진단할 때의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예요. 저 조직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비용은 왜 급여가 안 되나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할 때의 초음파는 진단 초음파가 아니고 유도 초음파라는 분류로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할 때 들어가는 초음파의 비용은 진단 초음파가 아니라 유도 초음파로 아직 의료보험 보장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 유방암이 강력히 의심돼서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유도 초음파를 시행할 때는 의료보험 급여로 하실 수 있어요. 단순 초음파가 급여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헷갈리죠? 일반 진단 초음파, 정밀 진단 초음파, 유도 초음파, 악성 유도 초음파, 단순 초음파. 단순 초음파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데가 이상해요, 뭐가 만져져요 하면 그 부위에 국한돼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걸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급여 보장성이 시행이 되는